Brain Fitness English. 자,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럼 도미니언 컨텐츠는 어떤 그 이론을 갖고 있냐라고 분석해 봤더니 피터슨과 피터슨 이 사람이 1959년도에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연구냐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세개 알파벳으로 된 단어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몇 초가 핵심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기억력에? 3초가 지날 때부터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단기 기억은 높아요. 그쵸? 수업 전에 마다 막 외우잖아요, 여러분들. 테스트 전에 외운 거를 마치 이게 지식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초부터 여기 나와 있습니다면요. 3초가 지났는데 피실험자의 80%만 단어를 생각해내었다. 이 뜻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명 정도만 3초 안에 기억하고 나머지 뭐예요? 20%는 3초 안에 까먹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몇 초예요? 15초 후에는 피실험자 대부분이 회상해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에빙하우스의 표게딩 커브 막 얘기하잖아요. 망각의 곡선. 근데 그거는 약간 다른 측면이고요. 원래 언어학에서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상담하시는 어머니 몇 초 아니면 까먹는다? 15초가 지나갔을 때 까먹게 되기 때문에 15초 이내에 반복해야 돼요. 15초 안에 같은 센텐스와 문장을 반복해내야만 리트리버, 즉 재생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미니언은 풀 때 계속 얘기하죠? 다 풀 때까지 얘기해 계속. 저는요 정말 이게 논산훈련소 같은 이유 중에 하나 풀어보니까 아니 이 풀 때까지 계속 뭐예요 하이 이게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미 그게 그 사이에 들어와 있더라 머릿속에. 야 대단하다. 그냥 이게 대단하다. 그냥 푸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들 디켓이라든가 하이라이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풀고 넘어가는데 이 안에서 뭐냐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제는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15초가 지나고 까먹기 때문에 그 안에 아이디어가 어쨌든 반복해내야지 오래 기억한다. 학습 이론은 그럼 어떤 이론을 접근할 수 있냐 했을 때 Brain Based Learning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학습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뇌 기반이다라는 건데 뇌 기반이 어떤 거냐라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뭐냐면요. 따라하세요. 나선형 학습이다. 이게 나선형 학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선형이라는 거 뭐예요? 그렇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교육 이론이죠. 어쨌든 같은 단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그러니까 나선형이라는 거 뭐냐면요. 항상 동일한 문장 단어가 정기에 반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퀴즈 더미는 뭐냐면 같은 게 반복되죠. 보통 부모들은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해요. 자꾸. 안 그런가요? 그러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나선형 학습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존 컨텐츠가 반복돼야 되는데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연계성이 있어요. 영어 컨텐츠를 만들 때 만약에 레벨 A, 레벨 B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레이드 올라가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인크리멘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요. A와 B의 내용이 몇 %가 새로운 단어가 나와야 될까요? 20%입니다. 20%. 매우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는요. A에 배웠던 문장이 그쵸? B에서 다시 뭐예요? 80%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20%씩만 새로운 컨텐츠가 신규 단어 문장에 투입돼야지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예요. 세 번째는 무슨 이론입니까? 학습동기 이론입니다. 요 이론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강조할 게 언제 4개부터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뇌 기반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저는 이제 또 어떤 느낌 들었냐면요. 이 컨텐츠에서 컨텐츠가 뇌 기반이구나라고 얘기를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총 우리가 단계가 프로세스가 몇 개예요? 이게 우리가 메인이 아닐까요? 메인? 사실 퀴즈 도미의 핵심이 이 10개 단계 아닌가요? 1단계, 2단계 아이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성을 지향했냐는 얘기예요. 브레인 피트니스 맞는데 훈련 맞는데 단계별로 어떤 컨셉을 만들었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무슨 단계입니까? 워치. 거기서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죠? 컨텐츠가 어쨌든 영상과
또 소리를 통해 나오고 스토리텔링 형태로 나오고 근데 왜 영상, 사파, 이미지 형태로 구성되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동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좌뇌보다 우뇌를 발달시키는 포인트가 맞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우뇌가 작동되는 게 이미지거든요. 근데 좌뇌 우뇌 중에서 원래 어떤 게 더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가 높을까요? 우뇌가 훨씬 잠재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 도미니언을 해줘야 되는 이유냐? 우리나라 교육은요, 우뇌에서 좌뇌로 가요. 커리큘럼이 그래요. 영상을 보고 듣는 건데요. 이거 철저하게 어느 걸 참여한다? 참여. 우뇌에서 좌뇌 컨셉으로 참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문적으로는. 우뇌 중심으로 간다. 두 번째는 어떤 컨텐츠입니까? 프레시 카드죠. 프레시 카드. 네, 프레시 카드는 아예 써 있죠. 거기에 우리말로 그대로 써 있어요. 프레시 카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림 카드를 누르고 글자 익히기 돼 있죠. 두 번째,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우뇌와 좌뇌로 간다. 근데 지금 핵심적인 강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단계 뭐예요? Translate 맞습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그림에 맞는 글자 찾기죠. 이것도 어쨌든 우뇌와 좌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뇌 중심과 좌뇌로 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Listen and read라는 거죠. 듣고 읽으며 그림 찾기인데요.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좌뇌입니다. 좌뇌. Listening은 좌뇌입니다. 좌뇌. 좌뇌를 먼저 자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뇌로 가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Unscramble이죠. Unscramble은 어떤 걸까? 뇌로. 글자를 순서에 맞게 놓기라는 것은 철저하게 좌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 녹음하기죠. 녹음. 아이들이 녹음하잖아요. 이 녹음하는 기술은 좌뇌 활성화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앤 리드는 어떤 거예요? 카드 이미지 보며 접기라는 것은 뭐죠? 우뇌와 좌뇌로 가는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또 드래그 앤 드랍이죠. 그렇죠? 있죠. 교재에 보시면은 그림을 글 옆으로 옮긴다. 우뇌와 좌뇌로 가는 게임이 있고요. 플립 오버죠. 카드 뒤집기 있죠.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뇌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도미는 뭐로 마무리 져요? 인터프리트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10단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주로 좌뇌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학습 프로세스 자체가 우뇌부터 좌뇌까지 가는 하나의 좌우뇌 학습법을 골고루 도입했다 보시기 때문에 뇌 기반 형태로 어쨌든 컨텐츠가 프로세스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쨌든 좌우뇌를 동시에 쓴다는 것들이 장점으로 부각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Brain Fitness English.